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요즘 제로 웨이스트가 대세라고들 하죠.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은 제가 대선 후보에 출마한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활동하라고 응원해 주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 중에서 요즘 유독 제로 웨이스트 관련한 상품들을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아예 이참에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 시판 제품들이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방용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천연 수세미입니다. 우리가 수세미 얘기하지만 보통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는 아크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들이죠. 천연 수세미는 말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라서도 쓰고 불려서 뭐 여러 가지로 다듬어서 쓸 수도 있고 요즘은 이걸 또 가공해서 쓰기 편하게도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데 물에 불리면 이게 보들보들해져서 목욕 타월을 대신해서도 쓸 수 있어요. 얘를 단면을 자르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돼지코처럼. 이것을 저는 비누 받침으로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세미처럼 쓰는 건데요. 저는 이걸 아주 애용합니다. 삼배로 만든 수세미인데 세제를 거의 쓰지 않고도 기름때 같은 게 잘 닦이고 깨끗하고 냄새도 많이 나지 않는 항균 기능도 있다고 해서 실제로 사무실과 집에서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삼배로 만든 목욕 타월. 특이한 제품이 있어요. 이건 사실 제가 엄두가 안 나서 아직 한 번도 못 쓴 건데요. 소창으로 만든 손수건이라고요. 이 100% 천연 목화로 만든 직물이라고 하는 면 손수건, 면 행주 뭐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를 대신해서 다회용 휴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빨아쓰는 화장솜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쪽은 약간 까슬까슬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쓰고 나면 세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익숙해진다면 굉장히 부드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쓰시는 대나무 칫솔. 이건 제가 정말 선물을 많이 받아서 여기저기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대나무 칫솔과 같이 궁합이 맞는 제품으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네, 고체 치약이라고 하죠. 근데 간편하게 하나씩 사용하고 뭐 소지하고 여행할 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치실인데요. 무려 실크로 만들어진 치실이에요. 이 치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치실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라서 그걸 한번 이에 이렇게 하고 나면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크나 또는 종이로 만든 치실을 이렇게 유리병 같은 곳이나 종이곽에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써야 한다면 100%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많이 요즘은 제로웨이스트 상점에서 구비를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시판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쉽게 라벨을 뗄 수 있게 만들었고 재생 용기로 만들었다. 이것도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치약 튜브 짜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텀블러는 굉장히 많이들 쓰시죠. 텀블러를 가방을 들고 텀블러도 손에 들고 굉장히 번거롭고 가방 안에 넣으면 쏟아질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텀블러를 이렇게 어깨에 걸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쓰시는 스테인리스 유리 빨대, 세척 막대 이런 것들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들을 지퍼백이나 비닐 봉투에 많이 담으시잖아요. 이것은 밀랍으로 면과 섞어서 만든 그런 봉투예요. 이 봉투에 이렇게 과일 같은 것들을 담거나 채소도 보관하면 나름 통풍도 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선물을 받아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이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관련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 이런 제품을 왜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평소 쓰는 물건보다 좀 더 비싸고 더 불편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애써서 쓰면 그래서 환경이 좋아질까? 그냥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지구에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어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쓰는 건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케아나 이런 대형 매장에 가보면 친환경, 지속가능 이런 딱지를 붙이고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잖아요. 무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또 저렴하고 하니까 막 쌓아두게 되고 결국은 기업에서 너무 과하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소비자에게 광고를 통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지구는 더욱 병들어 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나 심각한 기후위기를 넘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을 뒤집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저 빠르게, 저렴하게, 대량으로, 손쉽게 이렇게 생산하던 것들이 지금 지구를 파괴했다는 것이 우리 결론이잖아요. 지금까지처럼 개발지상주의, 대량 생산 이것을 넘어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 이러한 제품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저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바꾸면서 나는 텀블러 하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산업 폐기물을 땅에 마구마구 매립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런 기업이라든지 정부 정책 또는 정치적 세력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제도의 개선, 정책의 전환 또는 기업과 자본에 대한 규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기후위기, 우리의 지구를 지켜야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개인이 어떻게든 해결하고 떠안으려고 하면 이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각자 할 수 있는 실천들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발언하고 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일상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넘어서 거대한 지구위기에 맞서기 위한 특별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 누군지 잘 봐두셨다가 소중한 한 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차니즘을 넘어선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